반갑습니다. 자, 5주차 이제 더 접어들었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어, 중간에 제가 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개별적으로 대면 수업을 꼭 좀 원한다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좀 했으면 바란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것들을 제가 좀 취합을 해서, 혹시 조금 민원수가 몇 명이 조금 나온다면, 제가 다시 이 수업을 대면으로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요청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아마 비대면으로 아마 쭉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제가 뭐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요청이 조금 있다면 이제 지압을 해서 인원수가 뭐 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하면 다시 제가 이렇게 또 공지를 또 하고 또 의견들을 다시 또 물어보고 해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면 수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조금 남아 한 몇 번만이라도 대면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뭐 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 게시판 있죠, LMS에 거기에 이제 저한테 남겨주셔도, 질문하듯이 남겨주셔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요거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노이즈,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이었죠. 노이즈, 베이퍼, 트위스터. 제가 파일을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이거 스트레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스트레치. 그 다음에 얘는 밴드예요. 밴드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트레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오늘 이걸 해볼 건데, 뭐 노이즈나 테이퍼나 트위스트나 스트레치는 저번 시간에 한 거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만은, 파라미터만 그냥 움직여서 키 값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데, 요 앞에 요거 움직이는 거 요거 있죠.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가는, 뭐라 해야지, 넘어가는, 꼬물꼬물 넘어가는, 요거는 밴드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어, 배운 내용 중에 있기는 한데, 약간의 트릭이라고 할까? 약간의 편법, 뭐 좋게 말하면 응용,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있는 걸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밴드를 사용한 거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어가는 아니고 넘어가는, 이게 넘어가는이죠. 요 애니메이션을 밴드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요거 예제를 막 만들면서 요거를 레포트로 낼까, 과제로 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과제를 하지는 말고,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기는 하겠는데, 영상을 푸즈시키고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꽤 걸려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듯 하기는 한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빨리 해결은 안 될 것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빨리 해결하셨으면 박수. 네. 다른 건 드릴 건 없고 제가 박수는 쳐드릴게요. 네, 아마도 빨리 해결하실 분이 초극소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편법 같은 응용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지금 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한번 이래저래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다시 틀어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필히 영상을 끊고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은 아니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해봤다 치고 만들어 봅시다. 네, 제가 이런 예제들을 잘 저장을 안 해요. 그냥 한번 다음에 또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장을 잘 안 해서 하기 전에 아까 영상을 보면 좀 제가 렌더링을 해놓은 게 있어서 영상을 보면 라이팅을 또 넣어봤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라이팅을 해야 돼서 라이팅 하기로 했었죠. 제가 MP4 코덱을 썼는데 맥스 자체에서 MP4 코덱을 썼는데 첫 번째 플레이는 항상 검게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보시면 라이팅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오늘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라이팅, 그 다음에 카메라, 라이팅 가는 김에 카메라까지 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먼저 라이팅하고 카메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거 애니메이션을 좀 보도록 합시다. 라이팅하고 카메라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 애니메이션 하면서 라이팅하고 카메라를 설치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 하나 깔았습니다. 항상 제일 처음에 만드는 오브젝트는 0,0,0으로 위치를 시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움직여야 되는 주인공 애니메이션보다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러한 소품들을, 중심이 되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0,0,0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라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 설명을 한번 쭉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쭉 듣고 해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뭐야. 자, 이렇게 기둥을 제가 만들었고요. 라이팅은 어디로 가냐면 크리에이트 패널에 지오메트리 옆에 쉐입 옆에 가시면 라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툴이 있습니다. 라이트 가셔서 일단 포토매틱은 말고 스탠다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에 보시면 우리 맥스에서 제공해주는 라이트는 총 4가지, 6개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스팟, 그 다음에 다이렉션, 그 다음에 옴니, 그 다음에 스칼라이트. 인데 스칼라이트는 조금 별도의 문제고 총 3개, 스팟, 디렉션, 그 다음에 옴니. 요 3개가 맥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3D 툴에서 저 3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오는 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일단 이쪽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는
타겟 스팟이고, 이거는 스팟은 스팟인데 프리 스팟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겟이 있는 스팟이고, 타겟이 없는 스팟이고 그런 거예요. 어, 다이렉셔널 라이트인데, 타겟이 있는 다이렉션. 제가 이게 네, 디렉션으로 읽었다가, 다이렉션으로 읽었다가, 네,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타겟이 있는 놈과 없는 놈, 그 차이기 때문에 총 세 가지라는 거예요. 스팟, 그 다음에 다이렉셔널 라이트, 그 다음에 옴니, 이렇게 총 세 가지. 먼저, 요 스팟을 보면, 타겟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타겟 중심, 그, 앞에 타겟이라는 게 달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 타겟, 여기 타겟입니다. 옆으로 좀 빼볼까? 여기 타겟이에요. 이 타겟을 가지고, 이 라이트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타겟이 있으면 타겟 스포트라이트고, 타겟이 없으면 프리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프리 스포트라이트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타겟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길이는 나중에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비슷하게. 그래서 타겟이 있는 라이트는 타겟 스포트라이트, 타겟 디렉셔널 라이트. 예, 이거는 그냥 프리 스포트라이트, 프리 디렉셔널 라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단지 타겟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트 옵션 안에서도 타겟을 안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 스포트라이트에서 타겟 안 보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프리 스포츠 되는 거고, 내가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했지만 프리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고, 프리 스포트라이트에서도 타겟을 보겠다라고 하면 타겟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모디파이, 즉 이 라이트, 이 오브젝트의 세부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선택하고 모디파이 가면 이렇게 세부 속성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는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 스폿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밑에 옵션에 보면 제네럴 파라미터, 기본 파라미터에 라이트 타입에는 ON 할 거냐, 이제 켤 거냐, 끌 거냐, 요게 있고요. 끄면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끄면 이렇게 까맣게. 끄면 이렇게 노랗게.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타겟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내가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했지만, 어? 타겟 그냥 필요 없겠는데? 라고 하면 타겟을 꺼버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타겟 스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했지만, 미안합니다. 프리스포트라이트를 설치했지만, 이거 타겟이 필요하네 라고 하면 이 타겟을 이렇게 켜면 돼요. 그럼 타겟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옛날에 맥스,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옛날 9버전의 맥스가 이 옵션이 없었어요. 타겟을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나눠서 만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트 옵션에 이 타겟을 켜고 끄는 옵션이 생겨버렸는데, 이렇게 옵션이 생겼으면 없애면 되잖아. 그냥 스포트라이트, 다이렉셔널 라이트, 옴니 이렇게 놔둬놓으면 되잖아. 근데 맥스는 이렇게 이제 뭐 합치는 기능을 만들고 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는 버튼들도 그대로 놔둬놓고 또 합친 기능도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앱입니다. 맥스가. 뭐 좋은 점도 있죠. 9버전을 쓰다가 넘어온 사람들은 기존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다 남아 있으니까 적응하는데 빠르겠죠.
그런데 뭐 단점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지저분해져요. 버그도 좀 많아지고 뭐 그런 단점도 뭐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타겟 켤게요. 그래서 타겟이 있고 없고 타겟 프리와 타겟의 차이는 타겟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온 옆에 보시면 스포트라이트 라이트 종류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셔널 라이트 그다음에 옴니 이런 게 있었죠.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했지만 내가 다이렉셔널로 바꾸고 싶다, 옴니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옛날 9버전에서는 없었어요.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마야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좋은 기능들을 엑셀에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야가 맥스 회사인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맥스도 나오고 마야도 나오는데 원래 이제 마야는 다른 회사 소프트웨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몰래 몰래 좀 뺏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쳐진 마야가 오토데스크사로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는 맥스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마야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섀도우 온 있는데 이 섀도우 온은 섀도우를 켤 거냐, 그림자를 켤 거냐, 안 켤 거냐, 그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섀도우는 어떤 종류들이냐,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앰모스페어 이펙트는 조금 뛰어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텐시티 컬러 어투니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열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라이트의 밝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라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물론 다이렉셔널 라이트도 비슷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옴니는 요 파라미터는 없어요. 어쨌든 뭐 세부 파라미터가 또 있고 그 밑에 어드밴스드 이펙트는 네, 좀 제끼고 섀도우 파라미터는 저 위에 섀도우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파라미터도 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를 좀 펼쳐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인텐시티 컬러 어투니레이션을 먼저 보면 여기 멀티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라이트의 밝기입니다. 밝기. 이걸 올리면 라이트가 밝아져요. 제가 라이트를 별로 가지고 가볼게요. 그래서 좀 당기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여기로 그다음에 라이트만 잡아서 타겟은 놔둬놓고 라이트만 잡아서 이거를 조금 위로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는 레프트나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로 이렇게 조금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 놓고 이 라이트가 지금 적용되는 게 안 보이죠? 렌더링을 까매져 버렸네요. 까맣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렌더 셋업 있죠? 렌더 셋업에 보시면 지금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렌더러가 아놀드 렌더러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맥스의 기본인 스캔라인 렌더러로 좀 바꿔볼게요. 이게 렌더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맥스에서 탑재되어 있는 렌더러들 그 중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본 렌더러는 스캔라인 렌더러예요. 근데 요거 외에 뭐 브이레이라든지 파이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렌들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브이레이 렌들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유료로 사가지고 또 하는 그런 렌들러들이거든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렌들러예요. 그런 것들을 탑재하지 못하니까 뭐 유사한 뭐 아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일단 스캔라인으로 이걸 바꿔볼게요. 스캔라인 렌들러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그때 이제
옵션이 조금 바뀌죠. 이 상태에서 요 렌더 버튼이나 요 번개 있는 주전자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 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라이트를 지워 볼게요. 델리트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화면입니다. 그림자가 없이 모든 오브젝트가 다 보이는. 요거는 이제 그림자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일단은 보이는 거예요. 네. 라이트를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하나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 라이트, 디폴트 라이트가 사라지고 사용자 라이트만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라이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보이고 밖에는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라이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을 여러 개 해볼까요? 이미지 카피 저장하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카피 이미지 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미지 이거는 정말 클립보드로 카피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윈도우 클론 렌더러 플레임 윈도우라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전에 했던 거. 그다음에 여기 이 창에도 보면 렌더 버튼이 또 따로 있죠? 이번에는 라이트를 이렇게 좀 내려서 렌더 누르면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링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내렸나? 조금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면 라이트 영역이 커집니다. 타겟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영역이 되게 작아졌죠. 당연히 뒤로 가면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이거는 레프트 뷰죠.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링 했다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 뷰 포트에 보시면 내가 뭐 할 건지 나오잖아요. 코드 뷰에서 퍼스펙티브 뷰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모양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 그림자의 모양은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라이트의 중심에서 이렇게 방사로 퍼져나가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또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멀티플라이 이거 하나 켜놓고 합시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색깔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거고 그 옆에 스탠다드 마우스로 이렇게 노랗게 바뀔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시면 라이팅 앤드 섀도우에서 뭐 섀도우를 보겠다 뭐 이런 거 섀도우가 나왔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켜서 아니면 계속 렌더링을 해서 봐야 되니까 조금 힘들죠. 앰비언트는 안 해도 되겠고 씬 라이트 할까요? 씬 라이트 이게 일루미네이트 위드 디폴트 라이트 하면 라이트가 없을 때 맥스가 디폴트로 잡는 그 라이트 상태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씬에 대한 라이트를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뭐 섀도우 켜주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렌더링 한 거와 비슷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이런 게 좀 깨지죠. 이게 렌더링 된 이미지가 아니고 퍼스펙티브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좀 많이 깨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는 밝기, 라이트 자체의 밝기, 디폴트 값이 1입니다. 이 값을 올리게 되면, 올리는 거는 맥스에서 아래 위 하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값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탕탕탕탕탕 클릭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는 값을 넣어도 되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다. 디폴트 값은 1이었습니다. 1이고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밝아져요. 값이 올라가면 밝아지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뭐 잘 쓰지는 않는데 뭐 0 이상 떨어지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0. 얼마 뭐 이런 거는 써도 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얘 온 끈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마이너스 값을 잘 쓰지 않고, 올리는 값을 올리는 값도 가끔씩은 쓰기는 하는데, 디폴트 1에서 이렇게 확 올리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맥스에서는. 다른 툴에서는 이제 저 값을 조금 많이 올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맥스는 디폴트 값을 그냥 위주로 조금 쓰고, 라이트가 어둡다면 라이트를 다시 하나 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조금 더 느낌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라이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올려서 썼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려서 쓰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올려서 써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색깔, 라이트의 색깔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판이 나오죠. 색깔 이렇게 하면 그 색깔의 라이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흰색.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거는 제끼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밑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를 보시면 쇼콘, 오버샷 뭐 이런 게 있는데, 쇼콘은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는 요즘은 뭐 그냥 없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샷은 내 영역 밖으로 라이트를 쓰겠다 안 쓰겠다, 오버 시키겠다 뭐 그 옵션이고, 그 밑에 보시면 핫스팟, 컷오프, 빔, 베일드 이렇게 돼 있는데,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핫스팟 컷오프를 쓰고, 나중에 보게 될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빔, 베일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얘가 딱 나오고, 다이렉셔널 라이트에서는 얘가 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옛날에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라이트의 영역인데, 라이트의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옆으로 퍼지는 이 영역. 이원의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옆으로 퍼지는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핫스팟과 파워풀을 같이 조절하는데, 두 개가 왜 있냐면, 핫스팟이라는 거는 요 라인 보시면 넓어질 때 요 라인 보시면 안쪽에도 원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 있죠. 안쪽에 있는 얘가 핫스팟이고 바깥쪽에 있는 얘는 펄어프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면 요 글라데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핫스팟까지는 라이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레이어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밝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으로 넘어갈 때 이 팟오프를 통해서 점점 어두워지다가 팟오프를 넘어가게 되면 까맣게 되는, 라이트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핫스팟과 팟오프는 두 개의 값이 절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얘 최소 항상 이 정도의 차이 값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핫스팟을 45로 이렇게 바꾸고 엔터를 치면 팟오프는 47로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은 절대 만날 수는 없다. 물론 이 두 개의 값을 더 많이 벌려주게 되면 요 영역이 넓어지니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갈 때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아까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렌더링을 걸어서 보면, 네, 이렇게 됐었는데, 똑같죠? 네, 얘를 이렇게 낮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너무 좀 이래 칼로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스포트라이트의 모양이에요. 서클로 볼 것이냐 렉탱글로 볼 것이냐. 서클 1이죠. 렉탱글 하면 네모가 만들어지고 네모로 했을 때는 가로 세로 비율 1대1 1이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죠. 가로로 넓어지는 상황 그렇게 하면 세로로 넓어지는 디폴트로 1. 서클에서는 그거 없어요. 서클은 뭐 이거를 찌그러뜨리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의 핫스팟 파로프는 이 영역을 의미한다. 요거 보고 갈까요? 네. 이 영역, 라이트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기까지의 넓이를 조정하는 게 핫스팟 파로프다. 그러면 요 앞뒤로도 필요하겠죠. 요렇게 지금 요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넘어갈 때 요렇게 서서히 넘어가는 글라데이션을 먹었다면 이렇게 멀어질 때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멀어질수록 좀 어둡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때 쓰는 게 어투니네이션입니다. 니어 어투니네이션은 빛이 시작하는 걸 관리하고요. 파 어투니네이션은 빛이 끝나는 걸 관리해요. 니어 어투니네이션, 쇼는 이거는 그냥 없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에는 뭐 크게 의미 없는 옵션이고 유저는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켜면 요 보조선이 보이죠. 이 보조선이 옛날에는 이 쇼를 켜야 보였었거든요. 유저는 동작만 시키는 거. 그리고 쇼는 보조선을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유저를 켜면 그냥 쇼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쇼 옵션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니어 오토니네이션은 빛이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스타트와 엔드 값이 있는데 스타트는 0이죠. 여기 출발하는 이제 여기가 0입니다. 값을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조선이 하나 더 나오죠. 니어 오토니네이션의 스타트는 니어 오토니네이션의 스타트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트가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니어 오토니네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 전까지는 빛이 없어요. 그러다가 니어 오토니네이션의 스타트를 딱 만나게 되면 빛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다가 니어 오토니네이션 엔드를 딱 만나게 되면 여기 엔드거든요. 여기 엔드입니다. 엔드를 딱 만나게 되면 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밝기 값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파 오토니네이션을 딱 만나면 파 오토니네이션의 스타트에서부터 빛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파 오토니네이션의 엔드를 딱 만나면 요 뒤로는 빛이 없어요. 라이트의 영역은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 오토니네이션 뒤로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빛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빛이 있는데 뒤로는 빛이 없죠. 파 오토니네이션의 엔드 값을 더 뒤로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파워 튜닝레이션이 스타트에서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 오면 빛이 더 밝아지게 되겠죠. 여기 글라데이션 먹는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